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저녁 해피더 코리아 미국 유타주에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유타 드레이퍼 솔레이크 이쪽 지역은 매우 시원했습니다. 최고 기온이요 화씨 71도 섭씨 20도 정도였으니까 참 시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목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행복한 수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방송을 두 번 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39년 전에, 즉 1981년 6월 16일 대한민국 육군 재훈련소 논산 연무대에 입소한 그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제 둘째 아들이 군대에 가서 이틀째를 맞이하는 날인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어제 밤에 한 9시경에 이제 부대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있다. 1시간 뒤면 도착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뭐 연락 없고 오늘 종일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그쪽은 벌써 동부니까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유타와 시간이 2시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미 잠잘 시간인데 궁금합니다.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죠. 저희 아들 입대를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전화 주셨을 때 제가 좀 울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도 시차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루 일과 시작할 무렵이면 또 여기는 잠을 자고 여기 일과 시작할 무렵 한국은 주무시고 이 반대가 오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제 아이들이 있는 곳도 유타보다는 2시간 앞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그 불편함 또 아련한 마음도 있습니다. 유타주 출신 공군 조종사 한 명이요. 영국 북쪽에서 일상적인 훈련을 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북부 유타 출신인데요. 올해 27살입니다. 케넷 앨런 중위는 금년 2월부터 영국 공군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원인 모를 사고로 좀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는데 지금 당국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몇 달 전에 결혼을 했는데 신부는 해외에 있는 남편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서류가 준비되면 영국 갈 계획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앨런 중에는요. 2017년에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선교사로서 칠레에서 봉사를 했는데 동료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경찰들도 안 간다는 뭐 위험하거나 어려워서 그 지역을 자청해서 가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친절하고 또 정의감이 불타고 애국심이 불타는 한 젊은 장교가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타주 출신의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밋 람니도 애도의 글을 올렸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콕이라는 말도 생겼고요. 그런데 유타주에서는 유타주 의회에서 아마도 기침을 하면은 처벌받는 그런 뭐 법률 규정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웨스트밸리 시티가 지역구인 메인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그 의원들이요. 경찰관, 소방관, 즉 교도관들에게 의도적으로 기침을 하거나 또 가까이서 침을 뱉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법안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의도적인 기침을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타주에는 이 기침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요. 그 마이크 브라운 서울대 경찰서장에 의하면은 경찰관들이 10대 소년을 체포했는데 막 기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할 수 없이 그때 이 소년을 체포했던 경찰관 4명을 집에서 쉬게 했습니다. 자가 격리를 며칠 동안 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밀러드 카운티에서도 몇 달 전에 한 여성이
집에서 체포되던 과정에서 체포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경찰차에 탄 다음에 막 기침을 하기 시작했죠. 네, 지금 이 바이러스 코비드19에 걸렸다고 얘기하면서요. 결국은 그 여성은 이제 감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열검사와 모든 검사를 받고 좀 빨리 이제 그 결과를 받았겠죠. 아마 코비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타주에서는 급기야 이것도 처벌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침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이제 죄 항목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도산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요, 이 체육관, 헬스 피트니스 센터도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24 피트니스 업체가 전국에요, 43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30곳을 문을 닫는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4곳은 유타에 있는데 유타의 머리, 테일러스빌, 그 다음에 또 샌디, 솔렉션이 있는 이 4곳을 전부 문을 닫는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지금 24 피트니스 센터 회원으로 계신 분들은 가까이 있는 바사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바사하고 협력을 해서 그대로 회원권을 인증해주는 조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사는요, 그동안에 영업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4 피트니스가 유타에서 철수함으로써 거기 오는 이제 손님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영업시간을 재조정하고 또 직원들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그 범죄학을 가르치는 스캇 센조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방송해드렸는데요.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에서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이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생기고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자가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립니다. 자기는 기자증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마구 그 험하게 진압을 해서 안경도 떨어지고 그리고 막 얼굴에 막 상처도 입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 스캇 센조 교수가 트위터에다가 말이죠. 내가 경찰이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올릴 수 없을까?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한 서너 개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한 댓글이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위대를 위협한다고 하면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청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센조 교수는 스스로 학과장에다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위버 스테이트 대학교에 20년간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의 사퇴 종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수가 다시 사퇴를 번복했습니다. 사임서를 제출을 철회한다는 의견을 학교에 냈고 학교 측에서는 이제 이 교수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US and World Report지에 따르면요, 사람들의 배설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문은요, 중국 양조 대학교의 그 연구의 발표를 인용하면서요, 공중 화장실에서도 그 물을 내리거나 이런 배설물을 통해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소화기 계통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 또는 집에서 여러 가족이 산다든가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면 이 화장실도 더욱더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요, 유타 레이크 쪽에서 2건의 불이 발생했습니다. 한 건은 사격을 하는 사람이 폭발물을 두고 이렇게 사격을 하다가 그 폭발물이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다른 한 건은 지금 그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2건의 사화재를 말미암아요, 무려 한 180에이커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현재로 거의 이제 불은 이제 진화되었습니다.
1에이커가 1224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180에이커라면 무려 220만 평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면적을 태웠습니다. 요즘도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사막지대니까 우리는 늘 건조하죠.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인의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됩니다. 한인회에서는요, 6월 25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6월 25일 11시에 한국전 참전 용사 그리고 희생자들 추모비가 있는 메모리 그룹 파크에서 11시에 한국전 발발 70주년 기념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요, 마스크를 준비해서 참석하시면 되고, 혹시 마스크가 없으면 한인으로 연락하시면 한인에서 마스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참석자들은 미리 한인에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다고 합니다. 오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메모리 그룹 파크입니다. 300 노스 캐년 로드에 있습니다. 그 주총사 옆에 있는 그 계곡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드레이퍼에서요, 그저께 SUV 한 대, 트럭 한 대, 그리고 트레일러에요, 산악용 오토바이가 4대가 실린 이 몽땅 도둑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도둑을 맞은 주인이 집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로 이 차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대강 파악한 다음에 저쪽 유타 호수 옆에 사라토가 스프링 쪽으로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길에 자기 회사에 로고가 적힌 모자를 쓴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 차를 멈추고 물어봅니다. 어디 가느냐 물어보니까 이분은 아마 그 남성은 이제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스미스에 간다고 해서 그러면 타라,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모자가 어디서 났냐고 하니까 친구가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아마 차를 훔친 사람의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이제 경찰에 연락해서 그 사람을 체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단서를 갖고 난 다음에 정확한 차 위치를 찾기 위해서 친구의 항공기를 빌렸어요. 공중 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차량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한테만 의존할 수 없다. 그래서 찾았다 했는데, 물론 뭐 경찰이 또 추적도 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도움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도 하나의 작전이지 않습니까? 직접 이 가족이 나섰고 또 친구의 항공기를 빌려서 이렇게 찾아서 했는데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현재 코비드-19 유타주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추가로요 329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걱정입니다. 지난주에는 뭐 500명, 400명 나왔지만 하루에 329명이 나온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비하면 정말로 끔찍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추가 사망자도 있습니다. 사망자가 추가로 2명이 나와서 총 사망자 수는 14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추가 누적 확진자는 14,937명입니다. 전 세계는요, 오늘 그 WHO에서 발표한 거예요. 전 세계 감염자 수는 무려 794만 1,791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43만 4,796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거리 두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피타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해피타 코리아를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타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화요일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시청자 여러분, 멋진 수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는요, 제 아들이 소리가 잘 날 거라면서 준 마이크인데 좀 짧아서 제가 계속 들고 방송을 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